안녕하십니까. 피플바이오 대표 강성민입니다. 저희 피플바이오 IR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장 환경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회사 소개, 핵심 기술 소개,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라고 하여 저희의 경쟁력과 사업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롤로고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시장은 근본적 치료제와 조기 진단 방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환자 수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 수는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인데 앞으로 30년 내에 1억 5천만 명으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 치료제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약물을 너무 늦은 시점에 투여하게 되면 일단 한 번 죽은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의 초기 단계, 즉 증세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니면 아예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약물을 투여해서 질병의 진행을 막는 쪽으로 신약 개발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조기 진단입니다. 기존에는 증세에 따라 진단하던 데에서 바이오 마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미국 FDA에서는 Guidance for Industry라고 하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증세에 따라 알츠하이머병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했던 것을 스테이지 4, 5, 6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스테이지 1에서부터 3까지를 추가해서 겉으로 증세는 없지만 몸 안에 병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를 초기 알츠하이머 병으로 정의하고 신약 개발은 이처럼 초기 환자를 타겟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와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ATN이라는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분류 체계를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핵심은 무증상 단계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병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이오마커를 통한 조기 진단,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통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방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5대 메이저 질환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서 각 국가별로 건보 재정의 문제가 되다 보니 주요 국가들마다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조기 진단과 관리입니다. 저희 피플바이오는 이처럼 근본적 치료제와 조기 진단 방법이 없는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빛을 비춰주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혈액 기반 조기 진단 키트를 상용화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뇌질환의 진단 툴을 개발하여 고령화 시대 퇴행성 뇌질환이 문을 여는 기업, 그것이 피플바이오의 기업 정체성입니다. 그럼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업자 겸 CEO로 저는 생물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함께 창업한 저희 CTO는 미국 코넬 대학에서 단백질 구조 생물학, 특히 혈액 단백질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28명이고 본사는 판교에, GMP 생산 설비는 성남중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입니다. 2002년 설립하였고 당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던 광우병의 혈액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자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뇌질환 한 분야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단백질을 혈액에서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10년간 알츠하이머병 혈액 진단 키트를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종의 베타 아밀로이드 항체를 개발하였고
에드니 PPSB라고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주관하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에 초대되어 저희 혈액진단 기술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또한 수출 허가도 득해서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다른 뇌질환 진단 키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뇌질환이라는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국내외의 뇌과학자, 신경과, 정신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BC 카운슬이라고 하여 국내 8개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혈액진단 키트의 활용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OA 베타 테스트 협력병원이라 하여 전국 30여 개 병원과 협력 중입니다. 또한 대한신경과 의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230개 신경과 의원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인력의 절반이 연구개발 인력이고 특히 저희가 보유한 특허는 뇌질환 전반에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권리 범위를 갖는 원천 특허로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도 유럽 최대 알츠하이머 센터인 암스테르담 UMC와 유럽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등 이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연구소, 병원들과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혈액진단 키트의 모습입니다.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매뉴얼 방식, 즉 수작업으로 직접 검사를 해야 하는 키트였습니다. 이를 1년에 걸쳐 자동화하였고 지금은 가운데 사진과 같은 자동화 장치에 혈액 시료를 넣고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키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에 대한 변경 허가도 취득하였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저희 GMP 제조소 모습입니다. 현재 연 30만 테스트 생산이 가능하고 1000만 테스트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챕터는 핵심 기술 소개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원천 기술의 명칭은 MDS라는 기술입니다. MDS는 Multimer Detection System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의미하듯이 멀티머를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멀티머란 무엇일까요? 멀티머는 모노머의 상대적인 명칭입니다. 단백질이 홀로 존재할 때를 모노머라고 하고 여러 개가 뭉쳐서 응집되어 존재할 때를 멀티머 또는 올리고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병을 일으키는 항원이 존재하고 정상인의 경우는 이 항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병을 유발하는 항원이 되는 단백질이 환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에도 똑같은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진단법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환자뿐 아니라 모든 정상인도 다 양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머만을 선별적으로 검출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원천 기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고 또한 아주 극소량의 단백질이 응집되는 현상을 검출하는 기술도 추가로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MDS 기술이 적용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위 변형 단백질 질환, 영어로는 Protein Misfolding Disease라는 질병군이 있습니다. 약 40여 가지의 질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이 misfolding, 즉 잘못 접히게 되면 응집이 되고 이로 인해 기존에 갖고 있던 본연의 생리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입니다. 당뇨병, 대장암과 같은 질병도 PMD의 일종입니다. 그중 저희가 처음 타겟했던 것이 프리온 멀티머였고 이후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하였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가장 먼저 몸 안에서 축적되기 시작하는 단백질입니다. 약 15년에서 25년 전부터 응집이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워낙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인데다가 혈액으로 나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검출이 안 됩니다. 이처럼 극소량의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SIMDS라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멀티머를 검출하는 MDS의 전 단계에 SI, 스파이킹 앤 인큐베이션이라는 단계를 추가하였는데요. 이것은 외부에서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어서 표준화시킨 다음 혈액 치료에 넣어주고 인큐베이션을 통해 단시간 내에 올리고모화를 증폭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에 극소량 존재하는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 혈액진단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정상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올리고모화, 즉 응집화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은 검사 결과지의 모습입니다. 식약처 허가 임상뿐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군과 정상군, 경도 인지장애군과 정상군과의 비교 테스트, 각 국가별 파퓰레이션에 대한 임상시험, 뇌에 쌓여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의 상관성 테스트 등 다양한 임상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상용화하였습니다. 그럼 피플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혈액진단 키트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검사들입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심리검사 또는 정신상태검사로 소위 문진법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15분, 길면은 1시간 반 정도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결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검사 과정에 병원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뇌세포가 상당 부분 파괴된 이후에 겉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하는데요. 이 방법은 뇌출혈 등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방법이고, MRI 상에서 알츠하이머가 확실하게 되려면 역시 질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후에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두 가지 방법, 뇌척수액 검사와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통해서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측정 여부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척수액 검사는 요추천자라는 방법으로 척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밀로이드 펫은 고가여서 1차 검사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피플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간편하고 저비용이면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신경과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치매 전문의 선생님들의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검사법이고, 1차 검사로 사용이 되어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기 진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라고 하여 저희의 경쟁력과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시장은 당뇨병 혈당 검사 이후 최대 진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명당 1명꼴로 치매가 나오고 있고, 그보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22.7%, 즉 10명당 3, 4명꼴로 겪는 질병이다 보니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혈액진단법 개발에 노력해왔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실제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경쟁 기술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기술들은 수억 대의 고가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극소량 존재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서브 타입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복잡한 수식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의 올리고모화를 예측하는 방식들입니다. 이에 비해 저희 검사법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올리고모화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며 고가의 분석 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상용화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해외 SCI급 논문 10여 편에 발표되었고, 매년 글로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AAIC라고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6천여 명의 세계 뇌과학자, 신경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아시아 최초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트 허가를 받은 것은 2018년입니다. 그 이후 저희는 다양한 임상시험과 검사 자동화를 하는 한편으로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고 각 채널별 파트너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우선 건강검진센터의 경우 건강검진 시 치매검진 패키지에 포함해서 뇌건강 기본검사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검진센터 중에는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에서 유용성 평가를 마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민간검진센터에서 5개의 메이저 검진 중에 현재 한신 메디피아에서 론칭을 하였고 다른 한 곳도 연내 론칭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빅5 대학병원 검진센터 중 나머지 4곳과 나머지 5대 메이저 민간검진 모두 론칭을 완료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병의원의 경우는 수탁검사를 통해 진행을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젠 의료재단, 랩지노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신경과 의원을 회원사로 둔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속한 신경과 의원 중에서 서울 경기 지역 80개 병의원부터 체험검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우리나라에 254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영업 유통을 위해 전문 진단 영업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2군데 보건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경우 코로나 대응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30개, 내후년에 100개의 보건소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는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경우 각국별 파퓰레이션에 대한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실시하고 각 국가별로 로컬 파트너와 함께 직접 시장에 론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현재 중국 최대 진단회사와 계약의 세부 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이 파트너사와 함께 NMPA라고 소위 중국 FDA와 컨택해서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방향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인정해 주어서 세인트룩스 메디컬 센터를 비롯한 30개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유용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필리핀 최대 진단회사와 파트너십 체결을 합의하고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자체 병원 체인이 600개가 있고요. 필리핀 전역에 2,000곳이 넘는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올해 1월에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키트 등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각 국별로 파트너와 함께 성능평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시장의 경우는 라이선싱 아웃을 통해 진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럽의 경우 유럽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는 올해 말경 국제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인 임상 결과를 가지고 CE 인증을 신청하였고 10월 달에 인스펙션을 거쳐 11월경에 CE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최대 알츠하이머병 센터와 공동으로 임상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마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라이선싱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사와 협력하여 동반 진단 시장에 진출하려는 논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플바이오는 다음 타겟으로 파킨슨병 진단킷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현재 CIT-PET이라는 영상진단이 유일한 진단법인데요. 고가의 검사이다 보니 1차 검사는 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트레머, 즉 손떨림입니다. 손이 떨리게 되면 내가 파킨슨에 걸린 게 아닌가 겁이 덜컥 나게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1차 검사 툴이 없다 보니 오진율이 꽤나 됩니다. 저희 검사법이 상용화되게 되면 파킨슨병의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 병증의 유무를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서 파킨슨병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MDS라는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뇌질환의 원인 단백질들을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으로 알 수 있는 패널 스크리닝 테스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질환 진단의 게이트웨이를 만들게 되면 65세 이상, 나아가서 50세 이상에서 뇌 검사를 받을 때 실시하는 1차 검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뇌 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